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세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벌써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은 좀 화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화끈하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 화끈하게 하루 한번 시작해 봅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 2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2년이 아니에요. 2년 발음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좀 발음이 짧아서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진짜 인연이다. 어떤 인연이냐? 이 누군가는요 여러분을 온전히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다. 이걸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하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이라도요 여러분이 살면서 느끼고 실감한 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짜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또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노력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살면서요 체험하고 깨달은 것을 고스란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긍하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해해준 사람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거야. 응?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는 그런 나를 아무 말 없이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여러분의 인연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 말 없이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없는 사람은 빨리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다 해서 뭐 조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은 삼성전자 이제 주가가 그 장중에 강세를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52주 이제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했는데 그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HBM을 엔비디아 등 고객사들한테 본격적으로 납품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대부분 10만 원 이상으로 제시를 했다는 거죠. 금투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은 장중에 8만 6천 원까지 올라요.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고 그 이후로 이제 8만 4,500원으로 이제 보합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장중에 신고가 돌파는 삼성전자의 1분기 호실적이 따른 건데 지난 5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연결 기준 그 잠정 영업이익은 6조 6천억입니다. 6조 6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1.25% 올랐고요. 늘었고요. 당초 증권가에서 삼성의 1분기 영업이익을 3조에서 4조 원대로 추산을 했고요. 6조 원의 영업이익은 증권가 예상치를 좀 웃돈 수치입니다. 시장 기대치 상회의 핵심 요인은 그 예상을 뛰어넘는 메모리 부문의 그 이익 개선 때문이고 이 디램뿐 아니라 그 낸드의 그 이익 개선도 두드러졌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분기에 디램하고 낸드 모두 10% 수준의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고 하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11만 5천 원까지 올렸네요. 여전히 33%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나투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영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그 흑자 전환이 예상됐던 낸드 실적이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고요. 연간 반도체 파트 쪽에 그 실적을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는 북미 고객향 HBM의 그 공급 본격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보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2분기부터는 HBM 매출이 본격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 주가가 20만 2천 원까지 오를 거라는 분석도 있던데 뭐 18만 1,200원까지 1,200원이죠. 200원으로 이제 마감한 하이닉스 주가가 앞으로 11% 더 오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HBM 생산 시설이 1분기 말부터 늘어나기 때문에 HBM 매출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하이닉스의 HBM 리더십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라고 하죠. 하이닉스는 HBM3는 물론이고 HBM3 2로도 가장 먼저 양산을 시작했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지속적으로 HBM 추가 물량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여튼 추가 물량을 요청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하이닉스 입장에 좋은 거죠. 하이닉스 목표가를 24만 원 올립니다. KB에서 엄청나네요. 그 하이닉스의 그 주가는 23년 초에 대비했을 때 148% 상승했고요. 탄력적인 실적 개선이 이제는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시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뭐 좋은 소식들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또 이야기들이 있는데 TSMC 관련된 이야기더라고요. TSMC가 이번에 보조금을 좀 받는가 봐요. 보조금을 받는데 그 보조금 금액이 나름대로 상당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대만 TSMC에다 최대 16조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을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TSMC는 미국의 지원에 화답하듯 대미국 투자액을 60% 이상 이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제죠. 블룸버그하고 로이터 통신 보니까 미국 상무부가 TSMC에 66억 달러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과 50억 달러 상당의 대출 등 총 116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고 발표했고, 이 반도체 생산 보조금은 당초 예상액 60억 달러보다도 한 6억 달러 정도 더 많은 그런 수준입니다. TSMC 회장은 성명에서 미국 반도체법의 지원은 미국에서 최첨단 그런 제조 기술을 갖춘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현을 했고요. TSMC는 미국 상무부의 재정 지원 발표 이후에 당초에 250억 달러로 계획했던 미국 투자 규모를 65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고요. 미국의 그 외국인 직접 투자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미국 상무부는 설명을 합니다. TSMC는요, 그 애리조나주에다 그 미국 세 번째 공장도 추가 설립을 합니다. TSMC는 이미 4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애리조나주에 있는 반도체 공장 2개를 건설 중이고요. 애리조나주 세 번째 공장은 2030년까지 건설하고 차세대 2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건설 중인 두 공장의 생산은 각각 25년과 28년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는 TSMC 두 번째 공장에서 2028년부터 2나노미터 칩이 생산될 예정이고요. TSMC의 미국 공장 세 곳이 최대로 가동이 되면은 수천만 개의 그 최첨단 칩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미국의 백악관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가지고 TSMC 미국 공장들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칩을 제조해서 2030년까지 세계 최첨단 반도체 20%를 생산할 수 있는 궤도에 오를 거라고 하죠. 그래서 TSMC 투자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무부 장관도 TSMC 보조금 발표 전에 이뤄진 브리핑에서 사상 최초로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반도체 칩을 미국 노동자와 함께 이곳 미국에서 대규모로 생산하게 될 거다. TSMC의 미국 공장 건설하고 반도체 생산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죠. 그래서 러먼드 장관은 TSMC 보조금에는 지역 근로자 교육을 위한 5천만 달러도 포함됐네요. TSMC의 투자로 6천 개의 첨단 기술 제조 일자리랑 2만 개 이상의 건설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TSMC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칩은 모든 AI를 뒷받침하는 칩이다. 그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기술에 그 필요한 구성 요소이자 21세기 군사하고 국가 안보 장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에 따르니까 TSMC의 미국 공장에서 5세대 이동통신이죠. 5G, 그 6G, 뭐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AI 데이터 센터 서버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칩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는 중국 등 아시아에 집중된 그 반도체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22년 반도체법을 제정하고요.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업체들을 집중 지원하고 있어요. 이 반도체법에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390억 달러의 생산 보조금하고
750억 달러죠. 그런 상당히 대출과 보증을 제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서 인텔은 당초 예상액의 2배 수준이자 이 반도체법의 최대 규모죠. 195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받은 바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도 조만간 발표될 것 같네요. 보니까 이 로이터 소식 등을 인용하면은 이르면은 다음 주 정도 삼성에 대한 보조금 발표가 이뤄질 거라고 합니다. 다음 주 정도 기대되죠. 그래서 삼성전자 보조금이 한 60억 달러 정도 이상에 달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삼성도 받고 TSMC도 받고 다 같이 받자. 다 같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이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하네요.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은 삼성전자는 1969년 창립 이래 첫 파업을 맡게 되는 거죠. 노조는 17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부품연구동에서 집회를 엽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27,458명 가운데 74% 찬성으로 이 쟁의권을 확보했고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쟁의 찬반 투표에 참여한 2853명 중 그 찬성은 97.5%, 그리고 반대는 2.5%네요. 앞서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을 했고 이번 쟁의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50%를 넘으면서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달 29일날 보니까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랑 임금조정협의회를 거쳐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 결정한 거죠. 다만 노사협의회랑 별도로 사측과 임금교섭을 하던 노조가 교섭 결렬 선언 후에 6.5% 임금 인상률과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 순회투쟁을 이제 이어오는 거죠. 노조는 17일 낮 12시에서 1시 정도에 경기 화성 그 삼성전자 그 DSR 타워에서 평화적인 쟁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집회하는 건데 그 추가 파업의 가능성은 열려 있고 노조는 22년과 23년에는 임금 협상이 결렬되다 보니까 쟁의 조정을 신청해서 쟁의권을 확보했지만은 실제 파업에는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 파업에 나서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걸 떠나서 이런 파업이나 뭐 쟁의나 이런 단어가 들리면 안 돼. 이런 단어 자체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삼성한테는. 지금 삼성이 어떻게 보면 현재 위기인데 위기. 이 위기 상황에서 이 노사 간의 그 갈등과 이런 마찰음이 있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